의사가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법의학자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과학의 눈으로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법의학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인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꾸기도 하는데요. 법의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학이란 사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조금 더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실용적 학문인데요. 근데 조금 이제 미디어에서는 좀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실제적으로 법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의학에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의 사인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의학자는 검시라는 걸 하는 직업이고요. 검시는 결국은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은 뭔가, 사망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밝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검시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망자의 신원이 무엇인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사망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검안과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안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하고요. 부검은 해부를 하는 걸 뜻하는데요. 저희 법의학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부, 즉 부검을 하는 의사,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검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사실은 담배에도 들어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과거에 처음에는 액상담배 원료로서 니코틴 원액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범죄에 사용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한 거죠. 지난 4월 50대 직장인 A씨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한 데다 특별한 사인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시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A씨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점을 밀어볼 때 누군가 강제로 투입한 겁니다. 어떤 남성이 사망을 했고, 이 여성이 이제 아내 배우자가 처음에는 이제 그 병사를 주장했다가 또 자살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부검을 통해서 니코틴이 드러났고, 이 니코틴이 이렇게 치명적인 액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 자살이라면 그냥 마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만큼 높은 수면제 성분이 같이 검출이 됐어요. 수면제를 먹고 이걸 먹는다,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병사, 그 다음에 이제 자살, 거기서 결론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타살이 확정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월 A씨와 결혼한 아내 B씨와 B씨가 2년 전부터 만나온 내연남 C씨. 아내는 남편이 숨지자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기 명의로 돌려놨고 사망보험금 8천만 원도 지급 요청했습니다. 또 내연남 C씨는 A씨가 죽기 일주일 전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내와 내연남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온 점을 토대로 아내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들의 죽음이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부검한 아동학대 건도 있고요. 또 많이 언론에도 많이 알려진 사건 중에 정인이, 그 아이의 이름은 성이 정이고요. 이름이 정인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을 가서 교육을 잘 받고 중산층의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양부모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많이 믿었던 아이가 실제로는 모든 아동학대에서 보일 수 있는 숙연을 보이고 사망했다. 저도 아동학대를 많이 만났는데 사실은 아동학대가 끔찍한 사건이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손상들. 근데 이런 게 모두 다 나타났던 게 사실은 정인이라는 아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충격적이고 또 이런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인간들도 존재하는구나. 충격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낄 때 충격이 느껴지거든요. 뭐 끔찍한 거 볼 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호모사피엔스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도 같은 인간으로서 믿고 싶은 인간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가끔씩 그런 게 무너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아동학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블랙 리브스 매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구호가 된 용어인데요. 사실은 그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아니면 이걸 호소한 숨이 못 쉰다고 한 사람의 압박성 제식사인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압박성 두 번의 부검을 통해서 압박성 제식사라는 게 확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무고한 사람을 압박을 통해서 사망케 한 사실은 숨은 폐가 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쉬는 거거든요. 가슴이 숨각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무거운 무게로 압박하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는데 그 사람 실제 뭐 블랙 리브스 매터 이 관계된 그때 희생자가 첫 피해자가 사실 범죄자도 아니었고 불합리한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부검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세계를 뒤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국가를 외국의 국가를 바꾼 그리고 아마 이거의 인권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있죠. 법의학의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의학의 트렌드는 영상의학입니다. 되도록이면 실제 칼을 안 대고 부검이 아닌 영상 부검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세계적인 화두예요. 서양 사람들도 부검하는 거 가족을 부검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부검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영상의학의 발달이 외국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예산 지원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 이 투자를 좀 더 해주신다면 외국,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스위스 이런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의학의 수준은 사실은 그 나라의 수준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의학 중에서 이제 법의 유전학, 그 DNA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라든지 법의 곤충학 이런 것들은 세계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세계 유수의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사망자에게 CT나 MRI를 찍는 거 전형적인 특히 또 유럽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막 도입 중에 있어요. 법이 영상의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따라가고 있다. 네,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는 따라잡는 건 금방 따라잡습니다.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전체적인 법의학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